안녕하세요. 오늘 갑오일주 해볼게요. 60갑자 중에 31번째 갑오순의 맨 선두주자 갑오일주요. 지금까지 60갑자 중에 30일주를 했어요. 이제부터 30일주, 이제 30개의 일주가 남았죠. 그 중에 맨 갑오일주의 선두주자. 갑오는 지장간에 병기정이 있어요. 그리고 갑이라는 건 양이죠. 십천간 중에 맨 앞에 우두머리 기질 맨 앞에. 그 다음에 오도 역시 양이에요. 이 천간도 양의 기운, 지지도 양의 기운이죠. 우리가 흔히 음과 양을 나누잖아요. 양의 기운은 뭐 남성적이고 음의 기운은 여성적이고, 양의 기운은 마치 그 점성에서 화성 같은 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라든가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또 끝까지 마무리도 약하고, 이런 게 양의 기운이에요. 음의 기운이라는 거는 많이 조심스러워하고 좀 수동적이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것 같으면데, 또 때로는 모든 게 부정과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으로 나쁜 점이라고 할까? 약한 부분은 좀 뭐 가스라이팅 당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유혹에 약하고 좀 마음도 여리고 주관이라든가 뭔가 이런 게 좀 많이, 그 양의 그 전력 질주하는 그 열정적인 게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갑오일주는 천간도 양이고 지지도 양이에요. 그러니 더군다나 오와 마로자잖아요. 그래서 역마로 본다고요, 말도. 그리고 한시도 안 움직이는 사람이겠죠. 일단 갑은 비견이죠. 비견의 갑오는 여기가 사지예요. 사지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 지지로 통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따로 아래 따른 거잖아요. 이렇게 몸이 없는 모습 같잖아요. 그게 사지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분리되는 모습이라 다른 일주에 비해서 이별을 많이 해요. 뭐 부모님과 떨어졌다거나, 아무튼 분리의 작용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동주사란 말이에요. 자기 몸에 사지를 깔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동주사라고 그래요. 동주사라 이별 분리가 많다. 아프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현침살이 있죠. 이 현침살의 작용이, 이게 뭐예요? 상관이잖아요. 상관. 상관이라는 거는 뭐 창의성도 있고 독창성도 있고 진보의 글씨지만, 또 지적질도 하고 뭐 너무 혼자 정의로운 척하고. 근데 현침까지 플러스 해버리면 아, 너무 혼자 정의로운 척하다가 남들하고 이렇게 한다거나 뭐 노조를 한다거나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지예요. 사지. 여기 양생음사, 양사, 음생 양사로 가야겠네요. 화토동법으로 병호는 완전히 자기 계절이죠. 여름. 그러니까 제왕이에요. 제왕. 반대편은 록이죠.
여기 화투동법으로 제왕이에요. 무라는 거는 편지죠. 정제도 록이네요. 여기 왜 왕자로 이렇게 썼어? 경시는 지금 편관이고 정관이에요. 경호일주 우리 했죠. 병지고 시노는 욕지예요. 목욕이죠. 그리고 임은 오의 이모. 우리 이모 일주 아직 안 했죠. 절태예요. 인성이라는 거는 어머니도 나타내고 윗사람도 나타내고 스승도 나타내고 뭐 자격증 문서 올바르게 사는 것들 생각 이런 건데 이게 절대니까 어머니 모친 인연도 약할 것 같고 공부도 진드근이 앉아서 공부하기에는 조금 약한 모습이죠. 마루자를 깔았으니까 뭐 이런 오화는 화려함을 생각하기 때문에 뭐 방송, 통신, 연애 뭐 튀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화려한 걸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성이 절대라 공부는 좀 약하게 했다. 그 다음에 편관 정관도 병지 욕지니까 뭔가 좀 독특한 거 예술적인 이런 직장이면은 오래 해도 더군다나 사지다 보니까 뭐 역마성의 직장 뭐 아들은 일찌감치 어디 떨어져 지내겠다 요런 정도. 그 다음에 이거 식상이죠. 굉장히 강하죠. 처갓집이 강하다, 내 부인도 강하다. 이렇게 되니까 말도 잘하고 다재다능하고 그 다음에 재물 욕심이 왜 많을까요? 여기 지장가는 이 사람의 그 심리구조, 속사정,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 이런 게 지장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 내에서 지장간끼리의 움직임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거를 천간이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지장간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은 아까 제왕 걸록이죠. 식상은 제왕과 걸록 화토동법으로 기토도 걸록이에요. 이 사람 갑기합을 했죠. 갑기합. 지장간에 있는 정제와 갑기합을 했다는 거는 안방에 있는 좋은 부인, 내 부인을 엄청 사랑함, 너무나 사랑해서 집착함, 아니면 돈으로 보면 돈에 집착이 심함, 욕심이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갑기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중정지합이라고 하거든요. 중정 진짜 어떻게 쓰나? 또 까먹었네. 이거 진짜 갈지자 아닌가요? 중정지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갑기가 만나서 토가 되는 거예요. 얘가 무토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로 변질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월지가 진술충미로 해서 너무너무 이 기가 강할 때, 또 어떤 데서는 밭에 쓰러진 나무, 뭐 갑이 갑같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도 집착도 하게 되고 뭐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제가 인성을 극하하던가 아니면은 탐재괴인, 돈을 너무나 욕심내다가 인성이 무너져서, 인성은 자기의 도장 올바른 거, 도장이라는 거는 자기 앉은 자리에 지위, 뭐 과장, 부장 뭐 이런 거잖아요. 하여튼 사람 도리가 무너지거나 엄마를 제극인을 하다 보니까 엄마를
엄마한테 효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제라 여기는 지금 여기는 식신이고요. 그다음에 기토는 걸록이고 상관도 걸록이에요. 상관. 그래서 요 사주가 목화상관이라고 하죠. 우리가 목화상관, 목화상관. 아주 총명하고 재주가 다재다능하고 똑똑한 게 목화상관이잖아. 말도 잘하고. 목화상관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어, 이 목화상관이 월지까지 이렇게 막 너무나 이렇게 가본데 여기가 미월이라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그 화가 많다는 거는 일단 화가 많으면은 수가 무너져요. 그러면 수라는 거는 우리에게 신장, 방광, 뭐 자식 낳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연애하고 싶은 마음, 뭐 비밀을 간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쉬지를 못하고 정신적으로 화병 같은 거죠. 스트레스. 그렇기 때문에 목화상간 희견수 기뿌리죠. 이견 수를 기뻐한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화상간에 화기가 있는 사람들은 수가 없다면은 이 사람 사주에 수의 동태를 봐야 되고 이 오화가 항상 이 득지가 기신이냐 희신이냐 이걸 엄청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 공망은 이제부터 갑오수는 진사공망이에요. 재성하고 식상이 공망이에요. 그 다음에 천일구이는 간무경은 추가곰이죠. 천일귀는. 근데 이 천일귀인이 오니까 추고 귀문을 짰네요. 만약에 이분이 가보가 화기가 많은데 거기 추고 귀문 들어왔다. 의마심은 들어왔다. 머리는 원숭이처럼 장깨를 부리면서 미친 듯이 말을 타고 미친 듯이 행동하는 거. 중독 증세, 집착 증세. 이렇게 와버리면 이상해진다는 거죠. 추구 기문자 버리면 가뜩이나 이렇게 집착성이 있는 사람이 겉은 갑오일주는 겉은 정말 이 갑이라는 자체가 어지린이잖아요. 그리고 우두머리 보스기질이고 내 큰 소나무라면은 내 밑에 모두 모여 장남 뭐 장녀 의협심도 강하고 뭐 어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 보인다고요. 그렇지만 외환외빈이에요. 이 밑에서 통근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리 통근한다 해도 이 사람이 갑에 오에 인으로 들어가면 얘는 이제 인호수를 짠다고요. 화국을 짜면은 갑이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해 정도는 좋을 것 같아요. 해도 뭐 갑이 장생하니까 뭐 그리고 여기에는 탕화살이 있고요. 탕화살.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게 홍염살.
우리가 홍염살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어, 도화살은 막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막 드러내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다면은 홍염살은 살짝 눈웃음 치고 웃으면서 유혹한다는 거, 유혹하는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건데, 이 홍염살의 특이한 점이 그 신분이라든가 뭔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안 따지고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나이 차 많은 사람도 남 부끄러운지 모르고 연애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어제구나. 여자 남자 이렇게 사주를 타로를 보러 커플 타로를 보러 왔는데 10살 차이더라고요. 여자는 36, 남자는 26. 보는 내내 그 36 여자가 그 남자 팔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끌어안듯이 껴안고 보는데, 아이고야 속으로. 저는 상담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내색 같은 거 안 하는 거는 도가 떴거든요. 그랬는데 속으로는 아이고야 참. 근데 그 여자 눈이 아주 무슨 만화 영화에 나오는 눈처럼 크더라고요. 아유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지 모른다는 거죠. 10살 어린 사람하고 보면서도 그렇게.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막 입술을 또 빨갛게 그 잠깐 보는 시간에 빨갛게 바르고, 그게 바로 홍염살이라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남의 남의 시선 개의치 않고 뭐 자기가 빠지면은 그냥 부끄러운지 모르는 행동을 하는 게 홍염살이라는 거.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홍염살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 우리가 여기에 육회살이 들어있어요. 육회살이라는 거는 6가지의 해로움이란 말이에요. 가난, 질병, 망하는 거, 폭삭 망하는 거, 심지어 사망, 하여튼 6가지의 나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대운에서도 육회살 대운 있죠. 그러니까 막 저승사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주볼 공부할 때. 저승사자라고. 이 자체가 육회살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불탄 나무 같은 느낌? 수분 한 방울도 없이? 그러니까 뭐 휘청휘청하겠죠? 뭐 이런 갑일주는 그냥 한 방에 넘어져요. 육회살도 있고요. 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현침살이 있죠. 우리가 이런 현침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게 현침 같은 것도 이렇게 침술 같은 거 수지침이든 뭐든 침술 공부하면서 일단은 좀 신중하고 차분할 줄 걸 빨리 배워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비상하니까 목화상간에 만약에 수기가 있다면, 목화상간에 수기가 있다면 이런 사람은 공부할 수 있죠. 똑똑하게 말로 하는 직업. 우리가 말로 하는 직업이라는 거는 뭐 아이들 가리키는 거 교육이라든가 뭐 높이 올라가면 교수까지도 가는 거고, 뭐 예술성의 교수도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일단은 좀 공부가 좀 돼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아니면은 기술, 손재주 이런 걸로. 여름생 같은 경우에는 기토나 진이 있어서 화생토를 해서 그 화의 기운을 촉촉하게 좀 억지로 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센 거는 자연스럽게 빼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갑오일주가 상관을 깔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자기 일이 우선이고 자식이 우선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자식이 커가 크거나 아니면은 많이 나면은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의 남편은 금이잖아요. 경이나 신. 여기에서 이제 거기 금화 왜 이러지? 또 생각 안 나네. 이렇게 해서 요게 적당히 있으면 서로 재련해 줘가지고 금화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해서 좀 괜찮겠지만 이게 오화가 만약에 세다 상관의 기질이 거칠면 이건 뭐 못 사는 거죠 남편하고. 근데 이 사람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만날수록 악연을 만난다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자라면 식신도 있고 걸록에 여기 정제하고 합을 했다는 거는 꼼꼼한 사람인 거예요. 보수적이고 꼰대 같고 그러면서 이 화라 불같은 성격 화도 잘 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집에서 왕이겠죠. 너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쟤는 좀 여자 손님이 많아서 여자를 많이 얘기하는 편이라 갑오일주가 일지상관이에요. 거기 멋내려고 그러고 튀려고 그러고 화려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카드빚 같은 거 뭐 사치 아니면 마음대로 화려하게 살고 싶어서 화류계로 가는 거죠. 화려하게 살고 싶어서 꼬질꼬질하게 살기 싫어서 직장 생활이 어렵잖아요. 이 역마의 직장, 목욕의 직장의 상관인데 이 상관이 일반적인 직장 잘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자 같은 거는 기술 손재주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여기서 나온 거죠. 말도 잘하고 사교적이고 인기가 많아요. 그렇지만 실제 오래 만나보면은 조금 줏대 없고 이상한 거죠. 말을 안 지킨다거나 자기가 한 말을 안 지킨다거나 너무나 욱한다거나 그래서 여기 갑오일주에는요 천례무망을 줬어요. 지금 60갑자 중에 31번째죠. 천례무망은 상경의 25번째예요. 천례무망 상경 25번째. 철 하늘천이죠. 뢰 우래죠. 무 없을 무자에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무망 망 이렇게 쓰라 왜 이렇게 못 쓰지? 갑자기 계집요자도 못 쓰겠네. 못 썼다. 못 쓰겠네. 이게 천리 문제 문은 어떤 거냐면요. 없을 무자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에
번개가 꽝꽝꽝 나니까 무망. 망이라는 거는 거짓됨이 없는 진실. 그래서 진실무망이라고 하죠. 이것도 이거를. 그럼 레가 아래로 내려가죠. 레, 천, 하늘에, 하늘천. 강건할 건자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위로 가 있고 아들인 레, 진, 천둥이 아래로. 이건 장남이죠. 하늘에 번개가 꺼거건건건 우는 거예요. 울리는 거죠. 이케가 어디서 왔냐면 일양이 샘수 일양이 희생된 지뢰복에서 나왔어요. 요걸 이해하시면 돼. 얘가 지금 지뢰복이 24번이에요. 주역 64개 중에 얘가 지금 25번이에요. 돌아올 복, 지뢰복, 회복할 복, 일량이 추운 겨울에 이제 땅 밑에서 움츠리면서 막 멘틀이 지각이 땅 밑이 흔들리면서 막 그 위로 솟아오르는 그런 양기운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여기는 시작이에요. 꿈틀꿈틀 꿈틀. 얘는 여기서 이제 많이 양이 차올랐어요.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가 되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체크할 때라는 거죠. 과연 내가 준비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뭐 물질적으로 이렇게 기반이 있나, 얼마든지 일을 추진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확실히 있나. 그러니까 이게 천례무망이라는 거는 갑작스럽 번개라는 거는 막 갑작 예고하고 울리지 않잖아요. 갑작스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에 막 동요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게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본다면 지금 얘가 제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9호도 제자리에 있고 얘네들이 잘 제자리에 있어요. 상괴하고 하괴 중에 얘네 둘이 제자리, 뭐 얘도 제자리지만 호응한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초구구 6263 9495 39.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이제 갑자기 생겼을 때 동요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상황을 이게 보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고 무기력하게 처신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면서 도리에 어긋남 없이 이제 하늘에 맡기는 그런 거. 그래서 거짓 없는 진실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쁜 짓 하면 하늘에 벼락 맞는다.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래서 일적인 걸로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자기가 이제 분수에 맞게 어느 정도 이게 추진할 게 나한테 되어 있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 그거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지뢰복에서 천례무망으로 왔고요. 24, 25에서 왔고 천례무망께를 했어요. 그럼 마지막 정리하다 보면 갑오일주는 일단은 화기가 유무고, 화기가 많다면은 기토나 진토 같은 걸로 좀 이거를 화의 기운을 좀 살짝 빼줘야지, 안 그랬다가는
무토 같은 것도 마른 토에 별 큰 도움 안 돼. 그래도 빼주긴 빼주겠지만. 그래서 이 오화가 과연 희신인가 기신인가, 그리고 이게 여자든 남자든 이 갑기압으로 인한 재물 욕심, 집착, 한 가지에 너무 이렇게 쏠리다가 탕화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비관하고 욱하고 추고 기문 오미신 이럴 때, 그러니까 좀 너무 약간은 안정감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수기가 없다 보니까 여기 일주 자체가, 더군다나 사지인데, 사지라는 거는 생각하는 영역이지 몸으로 막 뭘 움직이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도 잘하고 다재다능하고 총명하니까 이게 수가 오는 운에 자격증도 따두고 공부도 하고 뭐 힘든 노동 안 하고 살 수 있게 그런 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로 갑오일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